안녕하세요, 독일가시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만개한 온시디움 환타지아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환타지아는 병아리를 연상시키는 자그마하고 귀여운 꽃들을 피우는데 향기까지 좋아서 제가 사랑하는 식물 중 하나예요. 지금으로부터 1년 전쯤인 2023년 1월 3일 이 온시디움 환타지아 영상을 올렸었어요. 꽃을 보기 힘든 계절인 겨울에 꽃을 피우다 보니 겨울 꽃시장을 방문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식물 중 하나예요. 당시에 제가 애타게 찾던 샛노랑 환타지아를 구입하게 되어 신이 나서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지금까지 56만 조회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겨울꽃이면서 예쁘기도 하고 향기까지 좋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 같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죠. 1년 전만 하더라도 15,000원에서 2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고 영상에서도 그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지금은 18,000원에서 25,000원까지 가격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강추하는 식물이고 1월 말까지는 꽃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니 판매하는 곳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구입해서 키워보시길 바래요. 이 온시디움 환타지아는 대부분 플라스틱 화분에 밖으로 심어져 재배되고 판매됩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는 온시디움을 식재했던 바크를 모두 제거하고 토분에 수태를 이용해 심는 방법과 물주기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바크에 잘 자라고 있는데 굳이 수태로 분갈이를 하냐고 물어보셨어요. 물론 밖으로도 건강하게 키우며 풍성한 꽃까지 피워내시는 고수님들도 계시지만 가정집에서 밖으로 온시디움을 키울 경우 물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칫 물을 필요로 하는 양보다 많이 자주 주게 되면 과습으로 뿌리가 썩을 위험이 있고 과습이 올까봐 무서워 물을 아끼다 보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거나 물을 저장해두는 조직인 벌브가 쪼그라들면서 꽃을 피우지 못해요. 바크는 어느 정도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입자도 커 화분 내 통기성을 좋게 해주는데요. 그래서 관엽식물들을 심을 때 흙에 섞어 배수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무나 돌에 뿌리를 뻗으며 자라는 착색란을 바크 단용으로 식재할 경우 화분 아래쪽 바크의 수분이 어느 정도 건조되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농장이 아닌 가정집의 경우 극단적으로 과습이 오거나 건조 피해를 입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분갈이 몸살을 조금 할지라도 바크를 털어내고 수태를 이용해 심은 거예요. 수태를 사용하는 이유와 함께 바크를 모두 털어내고 심은 온시디움 환타지아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건강하게 잘 성장해서 자력으로 꽃도 피워내었습니다. 분갈이를 해주고 두세 달 뒤쯤 봄이 찾아왔고 새로운 촉들을 많이 내어주고 새로 자란 촉에서 꽃대를 올려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워낸 거예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올해는 분갈이를 건너뛰고 내년 이맘때쯤 조금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근황을 전해드리는 김에 분갈이 1년 후 화분 속 뿌리 상태도 점검할 겸 화분에서 뽑아보려고 합니다. 참, 바크를 털어내고 수태로만 온시디움을 심는 자세한 과정은 오른쪽 상단의 카드를 클릭하시거나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영상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분갈이를 위해 온시디움을 화분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간 새 뿌리가 많이 자라 있을 거예요. 봄이 되면 새 촉들이 자라 나올 텐데 공간도 살짝 부족합니다. 온시디움을 위에서 잡아 뽑지 않고 화분 아래 물구멍에 손가락을 넣어 밀어 올리면 쏙 하고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을 많이 줘서 온시디움이 튕겨져 나와서 땅에 떨어졌어요. 아까운 꽃대 하나가 꺾여버렸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새 뿌리가 많이 자라 있어요. 1년 정도 더 키워도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그렇게 할 경우 내년에 뿌리들이 많이 뭉쳐져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뿌리가 썩거나 상하게 되면 갈색이나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상한 뿌리 없이 대부분 하얗고 건강한 뿌리들이에요. 전혀 뿌리 정리를 할 필요 없이 분갈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태 역시 상하거나 산화되어 갈변한 곳이 보이지 않아서 털어내지 않습니다. 화분은 기존 지름 14cm짜리 독일 토분에서 16cm짜리로 업그레이드 해줄 거예요. 갑자기 너무 큰 화분보다는 한두 치수 큰 화분을 선택하는 것이 좋아요. 화분 아래 분맘을 깔아줍니다.
작년까지는 온시디움이나 호접란 등 토분의 수태로 키우는 식물들을 심을 때 따로 분망을 해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가끔 민달팽이가 분망을 통해 침입해 새 뿌리들을 갉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분망을 필수로 깔아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산 수태를 물에 불려 준비해 두었어요. 불린 수태는 주먹으로 꼭 쥐어 물기를 빼 뽀송뽀송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합니다. 뽑아낸 온시디움을 새로운 화분 옆에 가져다 대보고 얼마나 수태를 넣을지 결정해요. 대략 2-3cm 정도 수태를 깔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화분 아래 수태를 조금 깔아주고 살살 눌러줍니다. 엄청 꾹꾹 누르는 것이 아니라 부풀어 오른 수태를 포개준다는 정도예요. 그 위에 온시디움을 집어넣습니다. 온시디움은 사방에서 세척이 나오기 때문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앙에 위치시켜요. 그리고 온시디움을 한쪽으로 기울이면 조금 넓은 공간이 생기는데 이곳에 수태를 넣어줍니다. 역시 꾹꾹 누르지 않아요. 한쪽에 수태를 채우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 후 생긴 공간에도 수태를 채워줍니다. 이렇게 양 사이드에 먼저 수태를 채워주면 온시디움이 흔들리지 않고 고정이 돼요. 원하는 모습으로 잘 고정이 되면 나머지 공간에 같은 방법으로 수태를 채워주면 끝이에요. 자, 온시디움 분갈이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온시디움 판타지아의 미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온시디움의 경우 한 촉에 최대 3개 정도의 꽃대를 올릴 수 있어요. 잘 살펴보면 한 촉에 3개의 꽃대를 올린 것도 보이고 1개만 올린 촉이 보이기도 해요. 1개의 꽃대만 올린 경우라면 이듬해 한 번 더 꽃을 피워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경우 앞으로 1-2년 정도 지금의 화분에서 덩치를 조금 더 키워갈 것이지만 그 이후에는 화분을 더 크게 해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화분이 너무 커지게 되면 그만큼 수태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태가 오랜 기간 건조되지 않아 뿌리가 상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울 수 있는 최대치의 꽃대를 올린 촉의 경우 더 이상 꽃을 피우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 온시디움의 덩치가 커지더라도 가운데 부분은 꽃을 피우지 않고 양 사이드 부분에서만 꽃을 피워줄 거예요. 덩치는 큰데 꽃은 많이 피우지 않으면 사실 그렇게 예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때가 되면 총 나누기를 해서 2-3개로 나눠줄 생각입니다. 온시디움의 경우 번식이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촉 나누기를 하거나 촉을 하나씩 분리해 세 촉 틔우기가 가능해요. 작은 촉 하나를 떼어내 수태에 꽂아두기만 하면 됩니다. 겉 수태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날 정도로 마르면 흠뻑 물을 주면서 기다리면 되는데요. 3개월 정도 지나면 어린 새끼촉이 올라오게 됩니다. 번식이 어렵지는 않으나 성공할 때까지 오랜 기다림을 요하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하신 분들만 한번 시도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베란다에 연중 두고 키우면 매년 겨울 예쁘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주지만 빛이 너무 부족한 곳에서는 꽃달림이 적을 수 있으니 베란다에서도 가장 빛이 잘 들어오는 창가에 두시고 관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시디움 판타지아는 다음에 촉 나누기를 하거나 특이한 변화가 있으면 또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봄이 찾아오기 전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온시디움 판타지아를 키워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